짙어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임시회가 지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총 17일간 열렸는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9명의 의원이 3일에 걸쳐 도정 질문을 펼쳤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024 회계연도 도청과 교육청 결산안, 경상남도 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계승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 그리고 실천을 아끼지 않는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소식 함께 확인하시죠. 6월 4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돼 가결됐고 이시영, 김재웅 의원의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은 아이돌봄 예산이 불용, 감액, 국비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 소득 기준과 무관한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을 향해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언급하며 학생의 이용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의원은 남원의 만인의 총이나 금산의 700의 총이 이미 사적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황암사는 경상남도의 지원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황암사의 국가사적 지정을 촉구하고 지리산권의 험준한 지형을 감안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담수 인프라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35세 이상 산모의 출산 비중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함을 꼬집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6월 5일과 9일 열린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7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기수 의원은 경남도가 2014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시작해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이지만 일부 시군은 낙후 지역의 종합 점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경남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역할 재정립과 노후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은 도내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조명하고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자율방범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창원 국가산단이 정부가 공모한 2025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선도산단과 연계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창원 국가산단과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원 의원은 기존 5개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거창해 온 봄축제를 사례로 들며 축제의 품질을 검증하고 목적과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주도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최근 발표한 중장기 청년주택 공급 계획과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5년 뒤 공급될 임대주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교육 시수 확대 및 내용 개편을 촉구하고 유보 통합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완화와 실무적 연계를 위한 지역 협의체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은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소송 취하와 건설적 노사관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으며 공공기관 초단기 노동자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을 대상으로는 교권 회복과 교원 심리 안전망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협력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인재가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 의원은 2024년 경상남도의 출생률은 17개 강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경남도의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새싹 희망 지원금과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내서읍 의용 소방대의 산불 감시 활동을 소개하며 의용 소방대 운영을 확대하여 촘촘한 산불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이 생업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점을 들면서 학부모 지원 현황을 검토한 후 내실 있는 학부모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 관련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보완하고 학부모, 학교 간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 관련 조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상황을 살펴보며 학교 공간의 혁신이 교육 철학과 제대로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공공의 이익과 교육청 재산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구 감소, 지자체와의 무상 이관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은 진주 초장동은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관내 여중이 없어 다수 여학생들이 4에서 6km 떨어진 사면여중, 진명여중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중학교 신설 또는 진주 중앙중학교의 초전동 이전 배치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진주 중앙중학교가 초전동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 중앙동 부지를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이전 후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 입지적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의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운용의 급증 문제와 경남 지역의 학력 저하 문제, 도청의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인력 발굴과 취업 매칭의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6월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4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결산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으며 백태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은 노인들의 건강 수준과 역량이 높은데도 경남의 노인 일자리는 아직 월 29만 원 수당의 공익형 일자리가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익형이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 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은 경남체육회 운영 전반에서 나타나는 예산 집행 부적성, 회계관리 부실, 인권 침해 문제 등은 도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체육 행정 조직이 아닌 도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체육 플랫폼인 경남체육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은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유통, 비축 등의 경제사업이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경영 구조는 금융사업에 치중돼 경제사업이 40%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경남 농업, 경남 농민의 필살의 생존을 위해 경영 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사업을 60%로 확대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양식수산물 재보험 확대, 면역 증강제 공급, 산소 공급 장치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들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식업 고도화, 폐업 지원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눈부신 성장을 거둔 이면에는 산업화라는 국가적 명분 아래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원주민들의 아픔이 있다며 총 75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단의 핵심인 랜드마크에 원주민 역사 기념 공간을 반드시 포함해 조성해 이들의 희생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환 의원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경남의 책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핵심 이유는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모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엄만 의원은 경남은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갖추고 도심, 연안, 산악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임에도 정식 지방 소방학교가 없어 중앙 및 타 시도에 연간 800명 이상의 인력이 위탁교육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은 경남도가 수립한 2025-2030 인구정책 기본계획 중 생활인구 확대 부문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농촌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사업 등 단기 계절 중심의 외형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스포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과 교류하며 호흡하는 체육복지인 세컨하우스 정주 모델 스포츠빌리지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제425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과 제426회 임시회 도정 질문 계획을 협의하고 조기 대선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례회 회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의 하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교육청년국, 행정국, 합의제 행정기관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사업구조 보완, 난명학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9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게 애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 리더십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경상남도 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계승 조례안과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위한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급식 환경 개선과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현지 의정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재점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문제, 반려동물 지원센터 사업의 적정 사업비 교부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청, 시천면 산사태 예방 사업지와 척지지구 사방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지의 지형 변화와 토사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과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한 뒤 진주 장안지구 하천재 예방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한 치수 시설의 시공 적정성과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의령군의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거창군에서 열린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소방기술 경연을 치르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률이나 달성도 등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해 경남의 문화, 체육, 복지, 보건 예산의 집행 현황과 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현안 사업의 추진력 제고 등을 주문했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특위 차원의 첫 현장 방문을 실시해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정상화 협약 체결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확정 투자비 부담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집행부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등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금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출산 가구에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출산 정책의 장기적, 선별적 투자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응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청으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사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개발 공모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공모사업 사후관리 철저, 기업 유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개선 등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실적, 보조금 정산 등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 질의와 실국별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관행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의 구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히 처리할 것 등의 2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제424회 정례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